반갑습니다. 7원고 1학년 학생들 월요일마다 찾아뵙는 조준근입니다. 오늘이 4월 27일입니다. 그지? 아마 저번주 24일 금요일날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학평이라는 걸 쳐봤을 건데 학평 같은 경우에 그 1학년 때 처음 치는 이제 3월 학평인데 지금 4월에 친 거지, 그지?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치는 겁니다. 아마 좀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시간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처음으로 이제 그 시간 안에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그지?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은 어려웠을 건데, 아마 이제 6월, 9월 계속 모평 치다 보면 시간 관리나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지? 어쨌든 뭐 이제 6월에 치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 쳐나갈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라든지 다른 국영수 이런 것들 잘 학습해 나가면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했어요, 그지? 세포 소기관 6개 했었어요. 뭐 했냐면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또 뭐였노? 미토콘드리아, 또 기억이 안 나. 잠깐만.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도 했었고, 그죠? 세포벽도 했었고, 세포막도 했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총 6가지의 세포 소기관을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었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잘 했었을 때 사람 개체라는 게 물리적이라든지 생리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세포 하나도 뭐야? 세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배웠던 그 6가지의 세포 소기관이 각자 역할을 잘 할 때 하나의 세포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메인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 말고의 문제풀이에서는 뭐가 주로 등장을 했었냐면 세포 안에 있었던 그 6가지 세포 소기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문제도 풀어봤었지. PPT 띄워가지고, 그지? 그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의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명의 경계선 세포막이라는 것을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배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세포막과 세포벽을 배웠어요, 그지? 하지만 이 세포막의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는 152페이지가 있습니다. 152페이지 생명의 경계선 세포막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경계선이라는 거야. 생명의 경계선. 그게 뭐냐면 봐봐. 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집 안과 밖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집 안과 밖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벽돌로 쌓아놓은 거지, 그지? 내 집 안이다. 이건 내 영역이야. 그럼 세포도 똑같아. 세포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내가 장 봐가지고 음식물도 넣어줘야 되고, 안에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뭐 등등의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세포도 그렇다라는 거야. 세포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막을 통해 어떠한 물질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떠한 물질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 들어오고 나가고에 해당하는 거,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투과성이라고 해요. 세포막은 투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과성.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에 대한 거를 오늘 배울 건데 2가지를 배울 거예요.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삼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 2개를 배울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생명과학 2, 3학년에서 배우게 되면 능동수송이라든지 세포 외배출, 세포 내흡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배울 건데 1학년 때는 이 2가지만 배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세포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투과성이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 밑에 보면 세포막에 해당하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치? 세포막은 여기 보면 인지질이라는 게 있지, 그치?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껴져 있냐면 단백질이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은 종류를 되게 많습니다. 당단백질이라는 것도 있고, 막단백질이라는 것도 있고, 생리 활성을 할 수 있는 효소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얘는 뭐야?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막단백질을 이렇게 불러줘도 됩니다. 막단백질을 불러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측면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이제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본 겁니다.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을 때 얘네들 되게 많이 그렸지, 그지? 되게 많이 그렸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인지질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뭐라고 그러냐면 단백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막 단백질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가 저기 밑에 그림도 잘 나와 있지만 세포가 얘가 이제 세포라고 치면 이게 세포막이야. 이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한 층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 짝대기 두 개짜리, 그지? 두 개짜리를 서로 마주 보면서 두 층으로 깔려 있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인지질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중층. 인지질이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져 있는 형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져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지질의 특징을 또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인지질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인지질이야.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부분을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죠? 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를 꼬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하고 꼬리는 그 성질이 달라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친수, 물이랑 친한 성격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꼬리라고 하는 거는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의 특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쪽이 세포 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세포 밖이라고 하면 이 이중층에서 이 위쪽 공간이 세포 밖이라고 하고 이 밑에 공간을 세포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이든 밖이든 지금 뭐가 지금 뭐와 맞닥뜨리고 있어? 머리와 맞닥뜨리고 있지, 그죠? 그러면 세포 안도 뭐야? 물이 많은 상태겠지. 세포 밖도 뭐야? 물이 많은 상태겠지. 우리 몸은 거의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용성 환경이라 치수성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치수 환경. 그래서 머리가 서로 밖이든 안이든 밖도 보고 안도 보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안쪽 공간은 무슨 성질이겠어? 그지? 소수성 성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소수성 환경, 여기는 친수성 환경, 여기도 친수성 환경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세포막의 특징이다, 구조적인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막의 기능이라고 치면 거기 이제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외부와 구별된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포막의 특징이다. 세포 안에서도 우리 다양한 생명 활동이 나타났었잖아.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에 의해서 그 생명 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세포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 구조적인 특징이 나와 있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서로 머리를 반대편으로 꼬리를 서로 맞닥뜨린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껴있다? 단백질이 껴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지? 구조적인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인지질 요까지 다 지울게요. 이렇게 다 지우고 봐봐. 여기가 세포 안이고요. 이 세포막에 의해서 요가 세포 밖이라고 하죠.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는 뭐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물질들이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랬어. 그거를 투과성이라고 했었지, 그죠? 그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총 두 가지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뭐였었어? 확산을 배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삼투라는 현상을 배울 거예요. 확산 삼투를 이쪽에 옆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산을 배울 거고 삼투를 배울 겁니다. 삼투. 확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확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확산에 대한 거는 한 번은 들어봤었을 거예요. 아마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배울 때 보면 확산이라는 형태는 만약에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간단한 실험으로 이제 바로 알 수 있지, 그지? 우리가 맑은 물에 여기에 빨간색 잉크를 딱 떨어뜨렸어. 떨어뜨리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지, 그지? 퍼져나가는 거지. 뭐가 퍼져나가는 거야? 잉크라는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야. 잉크라는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은 그 한 방울이 여기에 존재할 때는 여기가 아주 고농도지, 그지? 그러면 잉크가 나머지 맑은 물은 뭐야? 저농도잖아. 아예 잉크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떻게 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뭐가? 잉크가. 물질 자체가. 용매는 알지, 그지? 우리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이거네 잘못됐네. 용질이 돼. 오랜만이니까. 용매잖아. 즉 이거야. 설탕 물이 용액이라고 하면 용매는 뭐냐면 물이고 용질은 뭐야? 설탕이라는 거야. 설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설탕이 이동한다라는 거야. 용질이 이동한다라는 거야. 물질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지. 내가 내 몸에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확산 같은 경우에는 총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보자.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깔려있다라고 하자. 중간에 이제 뭐 단백질도 이렇게 붙어있고. 그러니까 요, 다 생략하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때, 얘가 이제 안이고, 얘가 밖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글동글동글한 물질이 여기 존재를 했어. 근데 안에도 동글동글한 물질이 존재를 했어. 자, 동글동글한 물질이 밖에는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안쪽에는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바깥에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농도잖아, 그지? 여기가 뭐야? 저농도지. 그럼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확산이라 그랬잖아, 그죠? 확산이라 그랬지. 근데 이 고농도 물질이 저농도로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는가 반면에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게 반면에 난 또 세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세모가 이제 바깥에는 8개 있고요. 안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던 물질이 그러면 요가 이제 고농도가 되는 거지, 그죠? 요가 이제 저농도가 되는 거지, 그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거잖아. 얘는 뭐야?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거잖아. 둘 다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자체, 용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뭐야? 얘든 전부 다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 얘는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인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거야. 얘는 뭐야? 여기 중간중간에 껴져 있는 단백질,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랗게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확산은 이 둘 다 확산이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 인지질이 융층을 통과하는 거고요. 얘는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 단백질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막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투는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하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시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문제 풀 때 예시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지? 그림도 뭐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 거의 다 해갑니다.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 153페이지와 154페이지까지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요. 154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 해가지고 나와 있고 첫 번째 진한 글씨로 뭐가 나와 있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또부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쉽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막의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세포막이라고 해서 아무 물질이나 막 들어오고 막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잘 이동하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잘 이동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사실 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닌데 세포막이 잘 이동하는 것을 선택했다, 잘 이동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에 비유해서 용어를 달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여기 예시들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 공간에 많지 밑에 공간에 많이 없지. 근데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식의 이동 방식입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한다. 단순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하지만 옆에 나와 있는 물과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 물은 아니겠지, 그죠? 네모네모가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또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갖고 위쪽 공간에 많이 있고 아래쪽 공간에 많이 없는데 많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포도당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막 단백질을 이용했지 또, 그지? 뭐야? 촉진 확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순 확산의 예시는 뭐냐면 산소,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이쪽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포도당과 같은 물질의 이동이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삼투를 정리할 거예요. 삼투 한번 볼게요. 이쪽 옆으로 정리할게요. 현상은 빼도 되고 그냥 삼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삼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이동한다 해서 설탕물이면 설탕이 이동한다 그랬지. 얘는 설탕물이 이동한다라고 치면 얘는 물만 이동하는 거예요. 물만.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어떠한 물질이 이동하냐면 용매가 이동을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용매가. 즉 설탕물이라고 치면 설탕은 이동할 수 없는데 물만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지. 그지? 여기도 봐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얘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세포막을 깔아놨어. 세포막을 깔아놨는데 이 세포막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봐봐. 용매하고 용질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용매만 이동할 수 있어. 용매만 이동 가능한 세포막을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깔아놨어요. 즉, 이런 거를 반투과성막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나 있다 그랬지. 용매든 용질이든 막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었어. 하지만 얘는 지금 이 세포막은 지금 뭐만 이동할 수 있는 세포막이야? 용매하고 용질 중에 뭐야? 용매만 이동할 수 있지. 그래서 전부 다 투과하는 거를 세포벽과 같은 전투가성,
둘 중에 하나만 이동하는 거를 반투과성이라고 하는데, 즉 여기 있는 세포막은 반투과성막의 세포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실험 상황에서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어떠한 물질을 세팅해놨고 여기도 세팅해놨는데 어떻게 세팅해놨냐면, 여기에 설탕을 5, 물을 100 깔아놨어. A쪽에 막을 기준으로 A쪽에, 이쪽에는 설탕을 1, 물을 100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보세요. 이쪽에서 이 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할 거야. 물질이 이동을 할 건데, 이쪽에서는 뭐만 이동할 수 있어? 용매인 뭐만 이동한다?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이쪽에 얘가 물은 이동이 안 하고 설탕과 같은 용질이 이동한다라 그러면 설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면 끝인 거지. 그지?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면 끝인 거예요. 설탕만 이동하면. 근데 이 막의 형태는 뭐냐면 용매,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한다라고 치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겠어요? 물이 이동해야 돼. 물이 B에서 A 쪽으로 이동해갖고 물이 더 많아져야 이쪽에 있는 거야. 농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쪽은 농도가 올라가는 거겠지. 그죠? 농도라고 하는 거는 물 대비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그게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즉 뭐예요? 이쪽에서는 물 100은 똑같잖아. A든 B든. 그죠?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야? 고농도고 A가. 여기가 이제 저농도인데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고농도는 농도가 떨어져서 저농도로 가는 거고, 얘는 물을 뺏겼기 때문에 농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즉 수면은 어떻게 돼? 얘는 올라가는 거지. 그죠? 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A 쪽의 수면은 올라가 있고 B 쪽의 수면은 내려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투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했지, 그죠? 이 삼투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 김장할 때 배추 절이는 거겠지. 우리가 이제 김장할 때 이렇게 배추를 막 이렇게 배추 절일 때 뭘 뿌려? 소금 뿌리잖아, 그죠? 그럼 봐봐. 배추라고 하는 식물 바깥에 주변 환경에 뭐가 있는 거야? 소금이라는 걸 뿌려갖고 소금이라는 아주 고농도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추 숨이 원래는 이렇게 좀 딱딱하니 이제 땡땡한 이런 배추가 나중에 숨을 다 죽어서 흐물흐물해지잖아. 왜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자기 있는 배추에서 바깥으로 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배추 절이는 거 아니겠어, 그치? 이런 현상이 또 우리 삼투에 대한 예시로 한 번씩 또 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그럼 이 삼투에 해당하는 실험이 앞에 나와 있어. 실험 한번 볼게요. 앞에 우리 양파 표피에서 물 이동 관찰하기라고 나와 있지, 그죠? 153페이지입니다. 실험 과정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표피 안쪽에 0.5cm에서 0.5cm 가로 세로 네모나게, 그지? 칼집을 한 다음에 얇은 막을 핀셋으로 벗겨낸다. 즉 뭐야? 식물세포 하나를 채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글라스에 받침 유리에 식물 표피 세포를 하나 올렸지. 그리고 이제 증류수 2방울 떨어뜨려.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이제 2방울 떨어뜨렸어. 그리고 나서 내가 세포를 보는 거야. 그럼 세포를 보면 식물 세포가 보이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3번 보면 거기에 뭘 떨어뜨렸어? 소금을 떨어뜨렸잖아. 자, 그러면 양파 표피 세포를 0.5, 0.5로 이렇게 잘라갖고 양파 표피 세포를 했어. 그쪽에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증류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주변 환경에 뭘 떨어뜨렸어? 소금을 떨어뜨렸잖아. 이렇게. 소금을 떨어뜨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식물 세포에서 뭐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지. 물이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 나와 있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빨간색 세포가 보이고 있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뭐 세포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PPT로 띄우면 좀 편하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안쪽으로 세포들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물이 빠져나간 거는 뭐야? 좀 작아졌지. 소금에 의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이만큼의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세포막이 세포벽과 떨어져가지고 좀 쪼글쪼글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 요건 현상 좀 이해를 했지요? 이해를 했지.
확산에 대한 개념은 154페이지 그 세포 막그림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세포 안팎에서 물질은 주로 확산하여 세포막을 통과를 한다.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저 밑에를 내려오면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처럼 뒤쪽으로 보면 막을 경계로 농도 차에 따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다? 삼투다. 그래서 이 확산과 삼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얘는 뭐야? 물질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물질을 녹이고 있는 물이 이동하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지, 그죠? 억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얘도 뭐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막 실험을 또 막 해보고 이러면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지? 그렇습니다. 이런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또 세 문제 풀 겁니다. 세 문제. PPT 또 켜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켰어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문제에 당하는 것도 제가 클래스팅에 파일 올려줬지. 인쇄를 해놓고 혹은 옆에 창을 하나 더 띄워놓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사실 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1번 적어도 인쇄를 해서 옆에 놔두는 게 2번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학년 영상은 항상 좀 개념들이 간단해서 수업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들은 50분, 원래 우리 고등학교 수업이 50분 수업이잖아, 그지? 50분 수업인데 1시간 10분도 올려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싫어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설명해야 될 개념들도 많고 문제도 훨씬 더 다양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어제가 저번 시간에 1, 2, 3번 풀었지, 그지?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는 문제 1, 2, 3번 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번, 5번, 6번이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거다.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싹 깔려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물질 B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갖고 위쪽 공간이 B가 많잖아. 밑에 공간이 B가 작잖아. 위에 공간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밑에 공간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질 B가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 물질 B라는 거, 물질 자체,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다, 얘는? 확산이다. 그리고 이쪽의 농도가 고농도고 이쪽의 농도가 저농도인데 물질이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죠? 그 세포막을 통과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지질도 네모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A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막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막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이를 이제 통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산 중에 무슨 확산이다?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보자. A는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지. 통로 역할을 하니까 물질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잖아. 사실 이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생토 가서 배우는데 두 가지 종류예요. 얘네들이 오픈 클로즈로 해갖고 얘네들이 여가 고농도고 여가 저농도인데 요 막단백질이 이렇게 닫혀 있을 수 있어. 닫혀 있으면 이동하지 못하다가 얘가 오픈이 되면 그 사이로 통과하는 통로 단백질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오픈 클로즈로 해갖고. 그런데 이제 운반 단백질을 해갖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위에서 B를 하나 먹어서 밑으로 뱉는. 어쨌든 통로 단백질이든 운반 단백질이든 뭐야. 여기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하더라.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 B는 확산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렇지. 촉신 확산이든 단순 확산이든 전부 다 확산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세포막의 인지질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맞지요? 한 층, 두 층,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또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보자. 이쪽에서도 B, A, B 나와 있지. A 같은 경우에는 인질 이중층이 껴져 있는 거야. A는 뭐다? 단백질이다.
B는 뭐예요? 인지질이지? 이렇게 되어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단백질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B를 통해서는 물질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할 수 없다. B든 A든 뭐야? 우리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잖아. 그죠? 이동할 수 있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까 이제 세포 인질 이중층이 있는데, 이렇게만 이동한다라고 이거 바뀌고, 이거 아니라고 하면, 여가 고농도고 여가 저농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배웠는데, 만약에 여가 고농도고 여가 저농도면 안에서 밖으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A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촉진확산이라고 보면 되겠고, B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단순확산이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든 B든 전부 다 물질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지, 그죠? 이동할 수 없다라고 있다. 이거 보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에 의해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동한다. 선택적 투과성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사실 세포막이 선택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지, 그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릇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양파 표피 세포에 소금물을 떨어뜨렸어요. 요거 앞에서 말했지. 무슨 현상이다? 삼투 현상이다. 삼투 현상.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양파 표피 세포에 소금을 떨어뜨리니까 세포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세포에서 막이 벽과 떨어져 가지고 쭈글쭈글해졌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금이 이쪽에 있고 안쪽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야?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한다.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용매, 녹이고 있던 물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기억을 보자. 양파 표피 세포로 물이 들어간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벽에서 막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죠? 빠져나가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져나간다라고 해야 되겠고. 니은 양파 표피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기억이 맞으면 니은이 틀렸고, 니은이 맞으면 기억이 틀렸는데, 방금 같은 설명이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세포막에서 벽이 분리가 된다. 말했지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막 바깥쪽에 벽이 있는 거야. 근데 세포 자체가 쭈글쭈글해지면 막과 벽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투에서 이렇게 배워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으로,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 벽과 막이 분리가 되는 거를 원형질 분리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빠져나가서 세포 자체가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리얼, 소금물 속의 용질도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다. 여기 안에 있던 용질, 물질 자체도 막을 통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으면 뭐라 그랬어? 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지. 맞지? 용질과 용매 중에 뭐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 그렇지? 용매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삼투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막을 무슨 막이라고 했어? 투과성 막이다. 용매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삼투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죠? 이건 틀렸다. 답은 느드 3번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세포막을 오늘 우리 앞에 세포 소기관에서도 막을 배우긴 배웠지만 세포막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웠고,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현상 두 가지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확산을 배웠고 삼투를 배웠어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투과성 막이어야 돼. 용매만 이동할 수 있는 막이라는 가정하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만 이동할 수 있는 현상을 삼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됐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주는 월, 화, 수 수업이 있고, 목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좀 이렇게 길게 쉬지요. 월, 화, 수 좀 화이팅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차시 예고를 하자라고 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 해가지고 아마 이걸 물질대사라고 할 건데,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찍어 올리고, 수업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 실험 같은 거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론적인 수업과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또 풀어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짜 오프라인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